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설 명절 동안 아무 일 없이 너무 잘 지나가서 좋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2탄인데 화학주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롯데정밀화학 총 4개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PKC라는 종목과, 그러니까 PKC가 원래 구백강산업이에요. 그래서 백강산업이 회사명을 PKC로 바꿨고, 그거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코오롱 EMP에서 3개 종목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저희 백강산업인데요. 슬라이드가 됐네요. 이제 작년 4월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PKC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백강산업을 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PKC로 이름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백강산업이고, 여기가 뭘 하는 회사냐면 가성소다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원래는 이런 가성소다가 거의 70% 매출액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반도체 소재 회사로 거의 변모를 하고 있는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백강산업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화학주로서 받는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되는 게 바뀌는 시점이 올해가 원년이 되는 해가 될 거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화학주들이 작년이 거의 최악이에요. 그리고 4분기부터 턴을 한 종목들도 있고 대부분이 1분기부터 다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좋은 섹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금을 사와서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서 가성소다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재료가 소금하고 전기예요. 그래서 전기세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소금은 뭐 천일염을 국내에서 사기도 하지만은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 유가랑 이런 거랑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금 그다음에 전기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하나솔루션하고 백강산업이 이 가성소다를 생산을 하는데,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태양광에서 다룰 때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가성소다는 워낙 비중이 적어서,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가성소다를 수출을 해요. 근데 백강산업은 가성소다를 거의 수출 물량이 적고 대부분 국내에서만 소화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제 얘네가 제가 과거와 향후 2년 동안 바뀌는 거를 비중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노란색 보시면 제가 첨단 소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순도 HCI, 이거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사업부가 있고, 밑에가 이제 원래 하던 가성소다, 염소,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소르비톨 있는데, 이 회사는 백강산업 보시면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화학주 대비해서 수익 변동성이 엄청나지는 않고, 그래도 연간 뭐 한 150억에서 200억은 버는 체질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포워드 4년보다는, 그러니까 4개월보다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이제 벌 수 있는 체질로 바뀌고, 아마 2030년 넘어가면 500억 이상까지도 벌 수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좀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좋은 화학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첨단 소재랑 2차 전지가 17%인데 이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그 새만금 공장에서 얘네가 증설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40%에서 45% 비중까지 올라올 거고, 내년부터는 이 스페셜, 그러니까 첨단 소재나 2차 전지 소재가 50% 이상 넘어가는 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영업이익률 올라오는 게 이 고순도 HICI, 이 반도체 소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이 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랑 용도는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가성소다가 이제 주 원료인데, 얘네가 가성소다를 생산을 하면 거기서 부산물로 염소도 나오고 수소도 나와요. 그래서 염소도 얘네가 사용을 하고 수소도 그 판매를 해요. 그래서 염소를 어떻게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다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성소다를 주 원료를 하지만은 이 부산물 나오는 것도 판매를 하는 거에 따라서 얘네 영업이익의 변동이 커요. 그래서 가성소다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뭐 세제, 뭐 섬유, 그냥 저희 일상생활에 대부분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염소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저희 고순도 HCI 얘기했잖아요. 이게 반도체 소재의 핵심 원료인데 얘네가 원래 그 일본이 독점하는 거를 그 시장 규모가 과거 얘네가 아마 한 4년 전이니까 뚫었을 때가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였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한 3배 이상 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다 독점하는 거를 백강산업이 뚫었어요. 근데 이게 향후에 왜 핵심적인 소재가 되냐면 이게 지금 얘네가 삼성전자에서 지금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알다시피 HBM, 그 다음에 요즘에는 낸드도 적층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같은 소재여도 순도가 높은 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주 중에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간 애들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도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 SK 실트론 지금 계속 테스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삼성전자만 납품을 하던 게 삼성전자가 품목 Q가 그러니까 수량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 거래처가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낸드 적층 요즘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디램보다 낸드에 대해서 더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소도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화학주들은 다 싸요. 저렴해요. 진짜 다 PBR이 0.5 정도 되고 좀 비싼 게 한 1 정도고, 일단 밸류에이션은 이제 화학주는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섹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뭐 퍼가 뭐 5에서 10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최근에 좀 뭐 스판덱스 이런 애들이 좀 올라서 10이 넘어가지 그런 애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익은 턴어라운드 되는데 항상 주가가 그렇잖아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강산업의 모멘텀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고순도 염화수소인데 이거는 얘네가 독점이에요. 국내 다른 경쟁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 이외에 만일에 하이닉스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마 백강산업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인데요. 얘네가 전해질염 핵심 원료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용어는 어려워요. 삼염하인, 뭐 오염하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해질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납품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 다룰 때 중국 애들 그때 막 후성하고 첨보 다룰 때 전해질 원료 관련 애들이 주가가 많이 그때 올랐었잖아요. 그때 아마 첨단 소재랑 다부란가 그 중국 애들 저희가 종목명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해질 관련해서 영상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제 증시 삼국지 들어오시면 그때 또 그 이쪽 관련 섹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가까이 방송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100% 중국산이었어요. 100% 중국산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국산화가 되는 거고 새만금 공장에 이게 가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국내에 뭐 전해질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얘네가 납품이 되고 이게 0에서 시작돼서 지금 초기 올해 하반기 한 30%까지 MS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해질 핵심 원료도 되지만은 이게 또 미국의 IRA법에 해당이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산화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두 개가 전고체 배터리 원료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빠른 게 삼성 SDI잖아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얘네가 새만금 공장이 이제 이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0년까지 해서 이게 총 1조 가까이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백강산업이 굉장히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국내 이제 케미칼 회사들이 되게 보수적인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향후에 대한 뷰가 좋거나 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얘네가 반도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OLED 소재,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실리콘 전구체까지 생산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이 공장까지 가동이 하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종합 반도체 소재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되면
50% 거의 60%까지 임박할 것 같아요. 전체 사업군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얘네가 이제 신사업 중에서 그 프리커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는데 이게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뭐 DNF나 뭐 이런 애들이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가격이 비싸서 솔직히 삼성 이런 데서 채택을 많이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리사이클링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까지 있어서 아마도 이제 향후에 이 네 가지 사업부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두 번째는 이제 전해질 다 100% 중국산이었는데 이게 재고가 길어야 보름에서 맥시멈 2개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품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좀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가 됐던 건데 뭐 이제 얘네가 생산을 하게 되면 뭐 중국의 의존도도 낮아지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로봇 때문에도 그렇고 향후에 방향성은 맞는 거는 맞는데 SDI가 가장 먼저 어쨌든 스타트를 해주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사업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가 이제 실적인데 이게 22년도 때 얘네가 거의 한 290억 가까이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매출액은 좀 더 커지는데 이익단에서는 이제 뭐 가성소다도 가격이 있어요. 가격 변동이 있는데 지금 최악에서 벗어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또 감가상각비가 들어갔겠죠. 그런 이슈 때문에 좀 그 이익단이 좀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25년도에 100억 가까이 되는데 120억으로 제가 알기로는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잠깐 한번 볼게요. 120억으로 제가 마감이 됐는데 이게 올해가 175억이고 내년에 208억을 해놨는데 저기 백강산업에서 지금 커버하는 데가 한 군데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기업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내년 숫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저는 300억 이상까지도 좀 제 개인적인 추정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질 관련해서 중국에서 그 LIPF 그 6가 수출세, 그러니까 환급세가 폐지가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케미칼이 이제 4월 1일부터 이 부가세 환급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춘절 기간이잖아요. 요 기간 끝나고 3월달 되면 아마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가 그 처음에 저희가 얘기할 때 마지막에 솔비톨이라고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얘기를 드렸는 게 저희 요즘에 당 때문에 제로 슈가, 제로 뭐 콜라, 뭐 제로 관련된 편의, 그러니까 그런 식품만 파는 편의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 제품이 들어갑니다. 국내 식품회사에 거의 국내 얘네가 MS가 거의 한 70에서 80%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 솔직히 제로슈가 제로 관련 이거 무슨 수혜주 없냐 막 찾고 그때 그랬었는데 이 회사가 그거를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점유율이 거의 70에서 80%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숫자는 좀 보수적으로 저는 잡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생각보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랑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둘 다 미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300억인데 뭐 PBR이 0.5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퍼로 보면 비싸지만은 어쨌든 포워드로 보면 퍼는 계속 낮아지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입하기에 리스크가 있는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강산업은 어떻게 보면 화학주 중에서 매출 규모는 작은데 굉장히 스페셜티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또 마진이 그 반도체 이런 데는 20% 이상 나오는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매출 볼륨이 늘어나지만은 그게 가성소다보다는 이 고마진이 나오는 품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매출 볼륨에 다 같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아주 숨은 하학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강산업 한번 레포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마 과거 10년 전 레포트 찾아보시는 게 최근 거보다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은. 근데 반도체랑 2차전지 사업부는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인더인데요. 코오롱 인더라고 하면 아마 아라미드, 그다음에 타이어 코드, 아니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가 이제 보시면 사업군이 이제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그다음 에어백 있고요. 그다음에 수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오롱 스포츠가 있습니다. 얘네가 25% 정도 매출 비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수소 연료 전지, 그다음에 MPPO라고 해서 우리 CCL 다룰 때 이 수지를 코오롱 인더가 국산화해서 납품을 했고 이 밴드 안에 들어갔다고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공군에서 보면 이제 타이어 코드랑 아라미드가 50%죠. 근데 아라미드가 얘네한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얘네의 향후의 실적과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케미칼은 항상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매출 품목은 정해져 있지만은 이제 원재료에 의해서 얘네가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얘네가 원재료를 얼마나 저렴하게 사와서 비싸게 파냐, 아니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이거를 판가에 전가를 해서 이익이 얼만큼 증가되냐,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코드랑 아라미드 원료가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냥 PTA MEG라고 돼 있는데 얘네는 유가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화학 그 섹터 제일 처음에 다룰 때 초반에 제가 한 30분 정도 뭐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계열이 있고 석탄에서 나오는 게 있고 원유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화학 업체들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통해서 나오는 제품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화학 세트 1을 들으시면 처음에 기초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국내랑 그다음에 일부 중국 업체들한테서 조달을 하는데 어쨌든 이 용어는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원재료의 60% 이상이 유가에 연동된다. 그런 데 원료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때는 상관없어요. 지금같이. 근데 유가가 만일에 갑자기 급등이 많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화학주들한테는 안 좋아요. 근데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데 왜냐면 너무 급등을 하면 얘네가 바로바로 가격 전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한 1개 분기에서 길게는 2개 분기 정도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차이의 레깅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통 1개 분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많이 올라서 얘네가 원재료가 오르면 대부분의 케미칼 회사들은 다 판가에 연동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급등하면 좀 안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타이어 코드는 딱 봐도 아시겠죠? 저희 뭐 미쉐린 타이어, 그다음에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만들 때 이제 재료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아라미드는 뭐냐? 아라미드는 고온에서도 타지 않는 아주 강한 내열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아라미드가 종류가 나눠지는데 뭐 파라 아라미드, 메타 아라미드 있는데 이제 코오롱 인더는 대부분 파라 아라미드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 방탄복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오롱 인더가 또 주목받는 게 뭐냐면, 올해 제가 가장 반도체 밑에 섹터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게 강섬유, 그러니까 강 케이블, 그 다음에 그러니까 CPU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PCB 관련된, 그 다음 CCL 이런 쪽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코오롱 인도도 이 강 케이블에 이 아라미드가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라미드 가격이 지금 강하게 반등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반등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오롱 인더가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아라미드가 가격도 낮았고 얘네가 글로벌로 3위였었어요. 캐파가. 근데 1위하고 2위 업체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하는 애들이었고 코오롱 인도도 고부가 가치가 있지만 그 비중이 낮고 범용이 많다 보니까 이 중국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좀 가격에서 밀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케미칼 애들이 이 가격 문제는 다 중국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관련된 중국에서도 제가 제 채널에서도 올리지만은 대부분 다 중국에도 지금 화학주들이 다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라미드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딱 맞물려서 좋은 게 얘네가 기존에 7,500톤 정도 되는 아라미드 캐파가 15,000톤으로 지금 2배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고 증설도 맞물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 강섬유 얘기할 때 미국의 비드법 때문에 이거 중국 애들 못 들어간다, 이것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강케이블용 아라미드가 이 코오롱 인더 거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적자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적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 분기별로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해서 올해부터 돈을 버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라미드, 뒤에서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또 여기서 더 고부가 가치가 있어요. 뭐 아라미드 원사도 있고 펄프라는 것도 있는데, 또 아라미드 펄프는 전기차 브레이크, 전기차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얘네가 전기차 그 브레이크 패드 향으로 생산하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얘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미드 원사는 우주, 항공, 여기에 쓰이는 고부가 가치 아주 하이 퀄리티에 들어가는 원사인데 이거를 코오롱 인더가 또 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수지는 매출액에서 한 20% 내외인데, 이게 이제 엑슨모바일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공장 폐쇄를 했거든요. 1탄에서 다룰 때 유럽 애들이 천연가스 기반으로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은데 전기세도 비싸죠. 그리고 천연가스도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그러니까 폐쇄된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 수혜를 이제 석유 수지 품목인데 이게 코오롱 인더랑 이제 하는 품목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게 글로벌로 했을 때 한 3% 비중밖에 안 되지만은 화학 업체들은 이 3% 5%만 없어져도 가격이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게 원래 이익률이 거의 한 자리 숫자 미만이었는데 지금 10%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타이어 코드인데 얘네가 베트남에 이제 얘네들도 거의 60% 가까이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1월부터 가동이고 또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가 일반용 타이어보다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교체 주기도 더 빨라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우리는 이제 한국 업체들이 2차 전지들이 이제 전기차 판매가 안 좋아서 어쨌든 보면 피해를 보고는 있지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과거 그때 3년 동안에 그 정도의 고성장은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타이어도 이 타이어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코드는 얘네가 글로벌 2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코오롱 인더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인데 이 CCL 그 이제 수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올해 하반기부터 김천 공장이 가동이 돼요. 근데 이거는 마진율이 20%짜리예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를 하는 화학 업체들을 제가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마진이 20% 이상 나오는 이거.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데도 마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막 화학주들이 마진율이 5% 이상 막 잘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호황기 아니고는. 근데 이런 사업부가 20% 이상 나와주면 아무래도 마진율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는 걸 막아주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코오롱 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걸 얘가 150억인가?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인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를 보시면 이제 제가 화학주 얘기를 할 때 항상 글로벌 경쟁사들을 다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미국하고 일본이 1, 2위를 다뤄요. 그러니까 뭐 캐파가 큰 것도 있는데도 있지만은
캐파는 적지만은 얘네들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마진이 좋아요. 근데 얘네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국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한국 업체들은. 그러면 중국 애들이 판가를 어떻게 하냐, 중국 애들이 폐쇄를 얼만큼 했냐,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단가 그 수출 물량이 얼만큼 적게 나오냐가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주가에 그 플러스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도 항상 2차 전지, 화학, 철강, 그러니까 중후장대한 섹터는 무조건 중국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글로벌 경쟁사와 중국 기업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 이제 보시면 코오롱 인더가 4위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3위라고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연대테오는 메타랑 파라를 두 개 다 같이 하는 애예요. 근데 코오롱 인더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파라만 하신다. 파라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대테오보다는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위부터 그냥 9위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수출인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은 이제 뭐 아주 많이 한 애들이 한 30-40%고 대부분 내수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연대테오도 그렇고 타이하신제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 애들도 그 주가 보시면 제가 옆에 코드 번호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그 한국 관련된 기업 글로벌 애들을 다 같이 넣어놔요. 그때도 뭐 CCL 이런 거 뭐 CPO 하면 미국 일본이 다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대만 업체랑 이렇게 다 같이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요 종목을 같이 넣어놓으시면 어차피 움직임은 똑같아요. 근데 한국이 제가 작년 11월부터 좀 이제 하학주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보면 워낙 지금 반도체가 워낙 너무 좋으니까 뭐 빠르면 한 2, 3일? 늦으면 일주일 있다가 반영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같이 흐름을 보시면 좀 투자하는데 뭐 타이밍을 저희가 딱 맞출 수는 없더라도 좀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번호 다 넣어드렸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수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현재 코오롱 인더 사업부에서는 매출액이 되게 적어요. 근데 이게 일본 업체 두 개가 이 거의 뭐 한 40% 이상 하고 있는 거를 코오롱 인더가 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지금 뭐 핫하다는 저희가 얘기하는 강섬유도 그렇고 CCL도 그렇고 뭐 PCB도 그렇고 모든 가격 상승의 트리거는 먼저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일본이 상승 가격을 올려야지 밑에 단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업체 두 개도 제가 코드 번호 종목명 옆에 다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때 그 CCL 업체 때 다뤘던 종목들 다 나오잖아요. 다 거기 거래처인 거예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도 지금 이제 두산전자, 삼성전기, 대덕전자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좋은 거는 현재는 3에서 5%지만은 얘네가 여기서 10% 이상만 올라가도 일본 거 MS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본이 독점하는 거를 국산한 업체들도 저는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수소 사업부인데 코오롱 인더가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타 사업부에 나눠지거든요. 아까 수지 사업부 그 MPPO, CCL 그 수지 들어가는 거랑 근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얘네가 연료전지에 관련된 이제 소재를 하는 거죠. 뭐 수분 제어 장치 이거는 뭐 글로벌로 거의 MS가 50%고요. 그다음 멤브레인, 전해질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수소차가 많이 다니는 건 아닌데 이제 수소 트럭이나 수소 연료전지 센터 이런데 얘네가 이 소재들을 납품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얘기 들은 CCL도 그렇고 이 사업부도 향후에 이제 코오롱 인더의 마진율을 올려주는 이제 스페셜티로 가기 위한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면, 그러니까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뭐 폴더블은 제가 안 넣었는데 얘네가 이제 폴더블에 필름을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뭐 애플이 올해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뭐 얘네가 딱 현재 뭐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되면 플러스 알파겠죠.
뭐 핸드폰에 어쨌든 폴더블에 뭐 애플에 들어가는 거면 애플은 어쨌든 판매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플러스 알파라 보고 있고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아라미드 사업부가 적자에서 이제 연간 한 300억 가까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이익이 이제 그게 애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CCL에 들어가는 수지 들어간 거 이제 그다음에 얘네도 우주랑 이쪽에 관련된 고부가치 사업부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 사업부가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패션 사업부는 얘네가 코오롱하고 안타가 합작한 법인이거든요. 근데 지분은 25%인데 얘네가 순이익이 높은 이유가 지분법에서 얘네가 거의 한 400억 가까이 찍혀요. 그래서 안타가 이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스포츠 브랜드 리닝 안타 그 방송을 할 때 그때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 코오롱 스포츠가 국내에서도 이제 잘 하고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적자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근데 중국에서는 약간 고급 스포츠 아크트리스만큼 그렇게 판매가 잘 돼요. 판가도 높은데 또 제가 좋아하는 중국 배우가 거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 좋아하는데 중국 애들 보면 그 드라마 보면 코오롱 스포츠 캠핑 가는데 되게 많이 입어요. 아크트리스만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쨌든 지배주주 수익이익에 이게 많이 이제 지분법으로 잡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이제 소폭 적자고 소폭 흑자인데 여기서 거의 400억이 잡히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에서 잘 되고 있다. 근데 뭐 지분법이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뭐 코오롱이 직접 나갔으면 잘 됐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그 유럽에서 지금 최종 발표는 안 났는데 중국 화학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가 들어가기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일부 품목에서만 지금 뭐 산화 알루미늄이랑 뭐 부타디엔 뭐 이런 거 뭐 롯데정밀화학 저번에 저희가 다룬 종목 중에서도 이제 그 부가세 그 뭐지 얘네가 반텅빈 관세가 거의 100% 가까이 부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라미드는 지금 현재는 아닌데 아까 전에 그 아라미드 펄프에서 그 뭐 패드나 이런 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친환경 관련 무슨 제품으로 만든 아라미드 제품 중에 그게 뭐 이렇게 분진 같은 게 발생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본업에서 아라미드가 어쨌든 강통신망 관련해서 수혜를 보고 있고 또 이 전기차 패드 관련해서도 또 수혜를 보고 있고 만일에 유럽에서 관세까지 해주면 뭐 이제 그냥 코오롱 인더는 홀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오롱 인더가 최근에 그 레포트 나온 게 많이 없어요. 여기 그나마 유안타 증권에서 지금 좀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한 2개 정도 레포트를 내셨는데 워낙 지금 뭐 그 화학주들이 소외된 섹터고 또 화학주 관련해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인더가 지금 금융자산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금융주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현재 가치로만 보더라도 1조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본업 다 턴어라운드 하는데 금융자산도 1조 원 갖고 있다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게 유안타 증권에서 이 코오롱 인더의 이제 주가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살짝 반등한 거거든요. 현재 PB가 한 0.5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저희가 21년, 22년도 때 그때 코로나 때 케미칼 애들 한번 릴레이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그때보다 더 체질이 지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학주들을 PBR로 좀 많이 보시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올해의 모든 이런 좋은 상황을 다 반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코오롱 인더의 밴더가 한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코오롱 EMP인데요. 원래 코오롱 플라스틱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EMP를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코오롱 인더랑 코오롱 EMP가 합병 이슈가 있어요. 이미 공시가 다 나와 있고 이번 주 25일 날 주주총회에서 아마 이 합병 승인이 나고 절차가 될 건데 코오롱 EMP도 지금 돈을 되게 잘 벌어요. 근데 얘네는 이제 여기 폼이랑 컴파운드라고 돼 있는데 얘네는 이제 이거를 메탄올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메탄올은 원유가 아니라 천연가스랑 석탄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 폼이 이익률이 가장 높고요. 이 폼을 갖고 여기에 첨가제를 넣어서 고객 맞춤용으로 컴파운드를 이제 이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엔지니어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엔진, 가전 뭐 이런 데가 대부분이고 고객사도 현기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가전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바스프랑 얘네가 합작해서 만든 공장이 있어요. 근데 경쟁사이면서도 얘네랑 합작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코오롱 EMP에 대한 기술력을 얘네가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김천이 글로벌로 봤을 때 이 폼이라는 이 생산 능력 최다 캐파를 가지고 있고 수출 비중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엔지니어 플라스틱 글로벌 경쟁사인데 딱히 뭐라 경쟁사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환경, 그다음 뭐 생분해용, 뭐 탄소 저감 이쪽 관련된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회사 엔지니어 플라스틱을 많이 하는데 뭐 미국 같은 회사 셀라니즈 같은 경우는 의료용에 또 특화된 회사고 바스프는 뭐 워낙 많으니까 제가 뺄게요. 그다음 미쓰비시도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너무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딱 코오롱 플라스틱이랑 딱히 경쟁한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강점은 친환경 관련된 품목이 그러니까 폼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ESG에 부합되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합병 방식은 이제 코오롱 인더가 남고 코오롱 인더에 EMP가 흡수 합병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오롱 EMP가 3월 30일 날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비율은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요렇게 이제 나온 걸로 3월 30일 날 거래 정지되고 4월 20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인더스트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오롱이 지금 이제 상장사가 좀 있는데 코오롱이 지금 아마 지배구조 뭐 개편 이런 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오롱 인도도 좋고 지금 코오롱 EMP도 실적 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뭐 합병을 하면 아무래도 서로 시너지가 나겠죠. 같은 케미컬 회사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3개 종목 얘기 드렸네요.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 시리즈 때 더 많은 화학주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